자,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 자료형 같은 거 한번 알아봤고, 자료형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출력도 알아봤고, 그리고 데이터 입력도 알아봤어요. 자, 이제 흐름 제어라는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흐름 제어라는 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은 흐름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폭포처럼 쭉 떨어져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됩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어떤 부분은 건너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쭉 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걸 이제 흐름 제어라고 하고요. 이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 조건문이랑 이제 반복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말이 어려운데 실상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조건문이라는 거 먼저 볼게요. 조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를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예요. 근데 얘를 조건에 충족할 때,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시키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실행시키고 싶을 때도 있고 실행시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조건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은 이게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 영어 단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영어를 해석하면 딱 나와요. if를 쓰고요. 만약에 자, 그리고 조건이라는 거 항상 바뀔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건은 바뀌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A는 10보다 작다면,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A가 10보다 작다면 실행해라.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빨간 줄이 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땡땡 보이시죠? 땡땡. 이 땡땡이 나온다라는 거는 문장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땡땡 다음엔 반드시 이거랑 연결된 다음 코드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여기 있지 않나요? 요거는 요거랑 아무 상관없는 코드예요. 그래서 얘랑 연결시키고 싶은 코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들여쓰기, 인덴트 이렇게 표현해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래서 자, 이 땡땡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들어간 코드만 요 조건문에 해당이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AA 출력이 되죠. 왜? A가 10보다 작으니까요. A가 10보다 작으면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A를 11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실행이 안 된다. 자, 근데 만약 여기 밑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하고 싶어요. BB. 자, 이 두 번째 출력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f문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10보다 크든 작든 얘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래서 BBB는 출력이 됐죠. 요거 1로 바꿔도 얘는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얘까지 요 A 값에 따라서 실행이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고 싶으면 얘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간 코드들을 이 조건문이 실행을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 결정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조건문 다시요. 들여쓰기 할 때 스페이스 한 칸으로 해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러면 좀 눈으로 확인이 뭐랄까 가독성이 별로 안 좋죠.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칸을 넣거든요.
자, 그럼 넣을 때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두 칸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렇죠?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실행시킬 코드는 땡땡 다음에 들여쓰기를 통해서 결정한다. 들여쓰기 되지 않은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들여쓰기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시면 파이썬이 안 해줍니다. 지저분하다고 에러를 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을 맞춰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AA, BB는 둘이 같이 나오거나 둘이 같이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날씨에 따른 인사, 날씨에 따라서 컴퓨터가 인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빼고, 자, 비가 올 때가 있죠. 비가 오니까 우산 챙기세요. 날이 맑으니까 나들이 나가세요. 눈이 오니까 미끄러 넘어지지 않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세 줄짜리 코드는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흐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하나 얘가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비가 올 때만 실행이 되고 그 외엔 실행되지 말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맑을 때만 실행돼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실행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얘네들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얘만 가지고 따져볼게요.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무조건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네가 실행돼야 되는 조건을 내가 여기다가 작성해 주겠다. 언제? 비 올 때.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그럼 비 올 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프로그램은 다 데이터로 표현을 하죠. 사람의 홍길동의 나이 우리가 20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름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이제 날씨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비면은 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은 비, 2는 눈, 3은 맑음. 네,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숫자로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날씨는 막 맑으면서 비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라는 정보는 우리가 이렇게 웨더라고 해서 변수 하나 마련해 놓고, 날씨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죠? 여기다 1을 넣으면 이제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눈이 오고 있다는 얘기고, 맑다는 얘기죠. 자, 그럼 비 올 때는 언제다? 웨더 값이 1일 때.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럼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요. 현재 맑으니까 1로 딱 바꿔줘야 우산을 챙기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야 되니까 if문으로 감싸 주시고요. 얘는 맑을 때죠. 들어가고,
맑을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weather라는 값이 3일 때죠. 이건 2일 되겠죠, 그러면. 자, 해서 1 넣으면 우산 챙기세요. 2 넣으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3 넣으면 나들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조건에 맞는 것만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건너뛰는 거죠. 그죠? 그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프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